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Q&A 짜강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또 어떤 질문을 갖고 왔냐면, 근데 이거 평소에 사실은 카페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도 뭐 질문 좀 많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사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 뭐 기호, 양호, 호서, 기호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기호이 또 있네. 그 다음에 삼남, 관동, 영동, 뭐 관북 막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 그래서 이런 단어들 때문에 조금 헷갈리거나 거슬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용어들, 그래서 이 지역들이 어디냐, 그걸 지금부터 한 번 더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릴 건데, 원래 카페 질문은 이거였어요. 기호지방, 삼남지방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각각 어디냐, 그래서 이런 지명이 나오면 거슬린다. 이게 원래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에 맞춰서 제가 각 지방 지명을 지금부터 좀 정리를 할 건데, 근데 대신에 그 Q&A 짤강은 제가 짧게 그 문제 핵심만 좀 빠르게 말씀드리는 이런 사실은 좀 특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명과 관련된 게 좀 부담스럽거나 또는 뭐 주요 도시들 위치나 뭐 이런 것들이 한국사를 할 때 뭐 꼭 필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또 너무 모르면 이 문제 풀 때 또 문제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도 지도 특강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의 지명에 대한 그런 것들은 그걸 한번 꼭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지도 특강 중에 사실은 각 지역별 주요 도시를 제가 역사적으로도 쭉 다 설명을 해드려요. 제 유튜브 채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런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산맥, 하천의 위치, 그리고 각 지방의 그거와 관련된 지명은 사실은 1강에서 말씀을 다 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에 1강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은 요런 단어들만 제가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일단 지도 한번 보시죠. 자, 한반도 전체 행정구역이에요. 그래서 함경 남북도, 평안 남북도, 항해도, 그 다음에 경기 강원, 그 다음에 충청 남북, 전라남북, 경사 남북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건 이제 우리가 보통 13도 체제 뭐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요 기본 틀은 원래 대한제국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에 와서 조금 뭐 북한 같은 경우도 요거 좀 짜게 놓긴 했어요. 좀 잘라가지고 뭐 자강도, 양강도 막 이제 북한 이런 거 만들어 놓기도 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조선 팔도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래서 팔도강산 유람한다 뭐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그 남북도를 그냥 하나로 합치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위에 3개야. 위에 3개.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오케이? 그리고 가운데 2개야. 경기, 강원. 경기, 강원 정도는 편안하시죠? 그리고 하삼도. 밑에가 3개야. 그래서 자, 여기서 한마디만 정리하고 갈게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삼도, 한국사 하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됐죠? 하삼도 또는 삼남지방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삼 그리고 아래쪽 남쪽 똑같은 말이겠지. 그래서 밑에 3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밑에 3개는 누구냐? 전라, 충청, 경상이야. 되셨나요? 그래서 전라, 충청, 경상. 됐죠? 그러면 팔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제주도는 도가 아니야. 되죠? 그냥 그때 조선 때는 그냥 섬도야, 섬도. 그래서 위에 3개, 함경, 평안, 황해, 가운데 2개, 경기, 강원, 그리고 밑에 하삼도, 삼남, 밑에 3개, 그래서 전라, 충청, 경상. 되죠? 자, 그래서 하삼도, 삼남. 그래서 뭐 요 표현은 그럼 이제 좀 되신 거지. 그죠? 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주요 지역에 대한 지명과 관련된 얘기 일단 잠깐 제가 좀 해봤는데, 요거 이제 좀 이어서 이제 조금만 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좀만 더 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일 거슬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호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명을 말할 때 있잖아. 호자 들어가는 애들이 많아. 호자. 근데 그 호는 뭘 가리키는 거냐면 그 금강 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호라는 말이 나오면 호 있잖아요. 호는 기본적으로 뭘 가리키는 거냐면
충청도를 가리키는 말이야. 충청도. 되죠? 그러니까 요건 하나 알고 있으면 좋아. 그 다음에 원래 조선 팔도에 대한 명칭이 이제 사실은 태종 때 나와요. 태종 때 나오는데 조선이 왜 팔도냐면 우리가 고려 때부터 배우는데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18자 왕이 도참설? 18자 위양설이라고도 해. 18자가 왕이 된다. 그래서 18자가 왕이 된다고. 되죠? 네. 그래서 요 글자를 합하면, 요 세 글자를 합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18자. 그래서 누가 왕이 된다는 거야? 이씨가 왕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왕씨 왕조가 무너지고 오행의 순서에 의해서 다음번에 왕조는 어디서 나올 거다? 이씨가 왕조를 세울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야. 그죠? 이거 우리가 고려사 할 때 배웠던 거죠. 그래서 원래 이씨를 상징하는 숫자가 8이에요. 8. 그래서 조선이 팔도로 가는 거야. 그리고 팔도의 이름이 붙는 건 그 도에서 가장 유명한 두 도시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왜 경기냐면 경성과 기흥이야. 경성과 기흥. 그 다음에 강원도가 왜 강원도냐면 강릉과 원주고요. 경상도가 왜 경상도냐면 경주와 상주고,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고,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야. 되죠? 이렇게 해서 원래 도의 이름이 가장 유명한 두 개의 사실은 시가 합쳐서 도 이름이 되는 거야. 됐죠? 그리고 전국은 8로 나눈 거고.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지명들 좀 잠깐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조금만 더 해서, 그럼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잔뜩 합치면 이렇게 돼요. 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 기호가 뭐냐? 그게 질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기호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호가 충청도라 그랬잖아. 그 다음에 경기도가 기잖아. 그래서 요 두 글자를 합하면 기호지방이야. 그러면 기호지방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바로 경기와 충청 일대를 지칭하는 말이 뭐다? 기호예요. 기호.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기호지방이라는 말이 뭔지 좀 됐죠? 뭔지 되셨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말 넘김에 김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또 여러분 거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영동, 영서, 영남 이런 말들이잖아요. 이런 단어. 그죠? 근데 원래 그 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백산맥이 지나가잖아. 그죠? 그래서 태백산맥의 동쪽, 그래서 영동이 되는 거고, 태백산맥의 남쪽, 그래서 요 동네는 영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태백산맥의 서쪽, 여기 춘천, 그 다음에 서울도 뭐 일부 포함될 수 있죠. 어쨌건 강원도의 태백산맥의 서쪽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강원도의 태백산맥의 서쪽이다. 그래서 여기가 영서지방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정식 명칭은 령동이야. 리영동. 근데 우리가 그 두음 법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리을이 초성으로 오는 걸 꺼리니까 리을 탈락 현상이 생겨서 그런데 서울에서 그냥 수평으로 위도가 비슷한 대로 그냥 쭉 지나가면 여러분 많이 놀러 가보셨죠? 특히 1월 1일 해돋이 때. 그래서 위도상 정 동쪽에 있는 게 정동진이야. 그 다음에 정동진 바로 옆에 있는 게 강릉이야. 그 다음에 서울과 강릉 사이를 그냥 선을 이렇게 이으면 여기가 대관령이야. 대관령. 됐죠?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평창군, 그래서 대관령면, 그러니까 행정구역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가 대관령이야. 원래는 기준이 대관령입니다. 그래서 대관령을 기준으로 해서 대관령의 동쪽, 대관령의 서쪽, 대관령의 남쪽 원래 이런 말이야. 근데 그냥 태백산맥의 동쪽, 서쪽, 남쪽 그냥 그래도 돼. 그러면 영동, 영서, 영남도 끝난 거지. 그죠? 네, 그럼 요 단어 끝났지. 그런데 요 단어 말고 또 우리가 이제 옛지명을 하다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거슬리는 것 중에 하나가 관동이란 말이 나와. 관동.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우죠. 그래서 우리가 국어 시간에 송강정철의 16세기 가사문학의 대가 송강정철의 관동 별곡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얘는 또 뭐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얘도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관동, 그 다음에 관서, 그 다음에 관북. 됐죠?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말 넘김에 좀만 더 하면 또 이것도 있지. 아까 우리가 뭐 했냐면 좀 전에 기호지방을 정리했잖아. 경기도와 충청 일대를 합쳐서 부르면 기호라 그랬지.
그런데 무슨 말도 있냐면 이것도 있어. 호서.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호남. 그죠? 그래서 자, 요 단어만 그러면 추가로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호서호남은 제가 이거 지도 특강에서 다 하는데 얘 기준이 뭐냐면 금강이야. 금강. 금강이 누구냐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내려가는 애 있죠? 얘가 금강이야. 얘 이름이. 됐죠? 얘 이름은 호강이라고도 불렀어요. 자, 그런데 이 금강 나가는 데 있지? 금강 나가는데 여기 튀어나와 있잖아. 얘 몰라도 돼. 요 동네가 뭐냐면 군산이야. 군산. 됐죠? 그럼 요 군산이 뭐냐면 여기 군산이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시작이야. 군산이. 되죠? 모르셔도 돼. 그리고 바로 위에 동네가 장항이야. 장항. 그래서 여기에는 그 요즘에 공업단지 만들어져 있는데 일명 앞글자 따서 군장지구라고도 해. 근데 장항은 실제로 읍인가 그래. 그래서 그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서천면에 속해요. 서천면. 그래서 여기 서천면, 장항. 이게 이렇게 둘이 마주보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충청도야. 충청도. 됐죠? 네. 그래서 요 동네 가보면 사람들이 말투도요. 약간 전라도 사투리도 아닌 것이 약간 충청도 사투리도 아닌 것이 그렇게 좀 언어도 좀 달라요. 이렇게 남도 쪽으로 가면 전라도 사투리가 센데 위쪽으로 올라오면 또 좀 달라.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금강이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금강의 서쪽 요 동네를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금강이 기준이라 그랬죠. 그래서 호서라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금강의 남쪽 있죠. 오늘날의 전라남북도 쪽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를 호남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건 기준이 누구다? 금강이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기호, 호서, 호남도 단어 다 끝났죠?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게 관동, 관북, 관서야.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도대체 관이 뭐냐? 관이. 그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 관이라는 말은 원래 유래는 이렇게 됩니다. 원래 유래는 그 고려의 6대 국왕이었던 고려예요. 고려 시대에 6대 국왕이었던 성종이 그 당나라 제도를 모방을 해서 원래 10도라는 걸 만들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뭔가 좀 하다가 흐지부지 끝나. 그러고 나면 나중에 8대 국왕 현종 때 우리가 고려사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고려 행정구역의 기본적인 완성. 그래서 5도, 양계, 12모.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런 체계는 나중에 이제 현종 때 가서 좀 완성이 돼요. 그런데 그때 고려 성종이 뭘 했었냐면 그 당시에 도읍이었던 개성과 개성의 일대 주변. 그러니까 오늘날의 한양, 서울까지 포함한 거예요. 개성에서 한양. 그래서 거기를 경기라고 나중에 부르게 돼요. 경기. 근데 그 경기는 원래 경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읍. 그러니까 중앙경자거든요. 그 다음에 기자는 주변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도읍의 주변. 됐죠? 그래서 요 동네를 요쪽 그러니까 서울 포함해서 개성 일대 요쪽 동네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쪽 동네를 그냥 관내도 이렇게 불러요. 됐죠? 그래서 관이라는 말이 여기서 원래는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요쪽 관에서 볼 때 그러니까 서울 개성 쪽에서 요쪽을 바라보면 요쪽 동네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동쪽이 되죠. 그래서 요쪽 동네를 관동이라고 부르게 돼요. 됐죠? 됐어요? 그래서 이 관동은 실제로는 어떤 뜻이냐면 조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영서와 그 다음에 영동 됐죠? 요 두 개를 아우르는 말이 된 거야. 합쳐진 말처럼. 됐죠? 오늘날의 정말 강원도 일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영동 지방의 정통적으로 가장 중심 도시는 강릉이고요. 영서 지방에 그때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나중에 영서 지방에도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겨. 그러면서 거기의 중심지는 춘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서의 대표는 춘천, 영동의 대표는 강릉 이렇게 되는 거죠. 되죠? 그래서 합치면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이렇게 여기가 됐죠? 네, 춘천 그다음에 또 하나 원주 되죠? 원주. 자, 그래서 이렇게 관동은 영서, 영동 이렇게 합쳐진 요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요 위에 동네 있죠? 요 위에 동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함경도야, 함경도. 자, 그래서 요쪽 동네는 뭐가 되냐면 가장 북쪽에 있죠? 그래서 관북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요쪽 동네도 사실은 북인데 요쪽 동네는 약간 서쪽에 있죠? 그래서 얘는 관서가 돼요. 관서.
그래서 원래 그 관동이란 말은 여기서 유래됐는데 실제로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날은 근데 이렇게는 얘기해요. 오늘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강원도랑 함경도가 만나는데 그러니까 요 위에가 함경도라 그랬잖아. 요 밑에는 강원도야. 여기가 만나는 데가 요쪽에서 만나거든요. 요쪽 동네에서. 오케이? 근데 요쪽 동네 그 함경도에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얘가 안변이야. 안변. 지명이. 근데 물론 이제 중간에 이름 계속 바뀌었어. 그런데 우리가 요 안변이라는 말을 고려 시간에 또 배워. 뭐 할 때 배우냐? 그러니까 현종 때 지방체계 완성할 때 5도, 양계, 4도부, 8목 이런 얘기하죠. 도부. 그래서 고려는 3도부였던 시절이 있고 4도부였던 시절이 있고 5도부였던 시절이 있는데 그 도부 얘기할 때 안북도부, 안서도부, 안남도부 그리고 안변도부라고 하잖아. 안변도부. 그 현종 때 4도부 있었던 그 도부 안변도부가 여기야. 됐죠? 근데 여기 경계에 안변도부 여기 경계에 철령이라는 고개가 있어요. 철령. 그래서 보통은 여기 철령을 많이 기준으로 따져요. 그래서 철령의 북쪽, 철령의 서쪽이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명칭들이 지금 얘기했던 이런 명칭들이 그냥 들어만 두세요. 외울 거 하나도 없어. 됐죠? 그런데 이 얘기가 전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얘기가 사실은 고려 때 나와요. 고려 때. 그래서 제가 고려 때 지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너무 많이 봤던 지도. 그러니까 고려 국왕 출제율 1위. 그럼 누구야? 무조건 공민왕이죠. 공민왕. 그 공민왕 때 얘기하는 쌍송총관부의 탈환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화주라고 있잖아요. 화주. 그죠? 그러니까 화주 바로 밑에 요 근처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변이야. 안변. 그러니까 여기 요 밑에가 강원도고 여기 위에서부터가 이제 함경도가 시작되는 거야. 되죠? 그런데 요 화주에다가 원나라 놈들이 뭘 만들었냐면 쌍성총관부라는 걸 설치해요. 그러면서 이게 고종 때야. 대모항쟁 끝나기 전에. 대모항쟁 막 하고 있을 때야. 그래서 요 위에 땅을 싹 다 그러니까 몽고 땅으로 편입을 시킨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1270년 개경환도 하기 직전에 바로 그 같은 해야. 같은 해에 사실은 대동강 쪽을 얘네들이 뺏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게 사실 이게 북한에서 제일 중요한 강. 이게 대동강이거든요. 대동강. 그래서 대동강이 이렇게 흘러서 오늘날에 평양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평양이 서울이랑 되게 비슷해. 그러니까 서울을 지나가는 서울은 한강이 있잖아. 평양은 대동강이 있어. 그리고 서울의 외양이 인천이잖아. 제물포. 근데 평양의 외양은 남포야. 남포. 그래서 평양과 서울이 되게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여기 이제 대동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요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요 밑에 자비령이라는 또 고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화주 요 밑에는 얘는 뭐냐면 요만치에 여기 철령이라는 데가 있어. 됐죠? 철령이라는 고개가.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 그러냐면 쌍송총관부를 말할 때 항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뭐라고 표현해? 철령 이북당. 철령 이북.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몽골 애들이 대모항쟁할 때 이 땅을 뺏고 여기 철령 이북당에다가 쌍송총관부를 설치한 거고 그래서 몽골에 직할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자비령 이북당을 뺏어요. 그래서 이쪽 땅 여기 서경에다가 얘네들이 동령부라는 걸 설치해. 동령부.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강화도에서 항복 안 하고 개경 환도 있는데도 끝까지 저항했던 애들이 삼별초잖아. 근데 그 삼별초는 제주도까지 가서 항쟁을 하죠. 삼별초니까 몇 년 항쟁하는 거야? 3년. 외교도 좋잖아. 삼별초니까 3년. 그죠? 그래서 1273년에 진압이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몽골 애들이 그 삼별초를 진압하고 제주도에서 나오면서 거기에다가 탐라총관부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나라 때 그 땅을 뺏긴 데 세 군데를 얘기할 때 철령 이북당, 쌍성총관부 그 다음에 자비령 이북당, 동영부 그리고 밑에 제주도는 탐라총관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동영부랑 이제 탐라총관부 같은 경우에는 충렬왕 때 원나라에 의해서 그냥 돌려받잖아. 그런데 끝까지 얘네들이 안 돌려줬던 게 뭐냐면 쌍성총관부 아니야. 그래서 쌍성총관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배우냐면 공민왕 때 무력으로 탈환했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그 얘기할 때 이쪽 지명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철령 이북이다, 무슨 뭐 화주다, 쌍성총관부다 이쪽이 그러니까 함경도와 강원도가 딱 만나는 데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나중에 명나라가 건국되고 나면 그 1368년
그 명태조 주원장이 난징, 그러니까 그 당시 이름은 금능이었는데 난징에다가 최초의 강남 왕조, 그러니까 명을 건국하잖아. 그리고 원나라를 위로 이제 밀어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고려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거 옛날에 원나라 땅인데 우리가 원나라랑 싸우는 동안 니네 고려가 어부지리로 불법 점령한 곳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돌려주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천령에다가 일방적으로 명나라가 천령이라는 걸 설치해. 그러면서 천령 이북 땅, 그러니까 이쪽 땅이 명나라 땅이라고 고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왜냐면 이게 공민왕 때 실제로 뺏긴 거니까. 명나라가 얘네들 불법 점령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언제냐면 우왕 때잖아. 그래서 우왕 때 채영과 우왕이 이제 명나라 놈들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요동정벌 얘기 나오잖아요. 그 주제들이 이쪽 동네 얘기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자 정리 한번 할게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천령, 됐죠? 그래서 천령의 북쪽을 뭐라 그런다? 관북. 그 다음에 서쪽을 뭐라 그런다? 관서. 되죠? 그리고 오늘날의 강원도 일대. 되죠? 그래서 강원도 일대, 그러니까 영동과 영서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관동. 되죠?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되죠?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사실은 우리가 막 이렇게 그 지명에 대한 얘기 안 하는데, 근데 한국사 수업을 듣다 보면 뭐 이런 건 뭐 여러분 당연히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냥 문제가 출제가 돼. 되죠? 그래서 또는 보통 기본서들이 그냥 서술이 되죠. 그래서 요 단어들이 여러분이 거슬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아예 제가 지명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됐죠? 그래서 시간 내서 해봤는데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괜찮았어? 그 좀 정리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정리하는데 도움이 좀 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충청도를 가리키는 말이 호자다. 그래서 호서, 호남, 그 다음에 기호 이런 말이 들어가면 충청도 쪽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호는 경기도와 충청도를 합한 말이야. 그 다음에 자 호서와 호남의 구분은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강, 얘가 금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강의 서쪽, 이쪽 충청도 일대를 호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금강의 남쪽, 전라남북도를 호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호서는 충청도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여기 주의사항은 호남은 충청남도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전라남북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오늘날의 경상도 일대는 대관령의 남쪽이다. 그래서 영동. 그 다음에 자 서울에 이쪽에 쭉 가면 여기 대관령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태백산맥의 동쪽 이쪽은 영동, 강릉으로 대표되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내륙의 안쪽은 춘천, 원주 쪽으로 대표되는 영서. 됐죠? 네. 그리고 요걸 합쳐서 서울, 개성 쪽의 동쪽이다. 그래서 관동이라는 말도 있다. 그 다음에 자 이쪽에 있는 천령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종래는 관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의 평안도 일대는 관서라고도 한다. 근데 관서랑 같은 말은 요건 수업 시간에 많이 나옵니다. 서북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사람들을 서토인들이라고도 해요. 조선왕조 500년 동안 가장 많이 철저하게 차별받았던 동네가 어디다? 이쪽 동네다. 그래서 1811년 홍경래난이 일어나는 게 뭐야? 바로 지역적 차별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구한말이라든가 일제강점기에도 보면 이쪽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빼앗긴 우리의 주권을 되찾는데 예전에 조선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는 사람들이야. 왜? 철저하게 조선왕조 500년 동안 차별받았으니까. 됐죠? 그래서 뭐 신민회 같은 거 얘기할 때도 이 서북 지역 말씀을 제가 드리죠.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지명 다 한번 좀 빠르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혹시 헷갈렸는데 또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제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